라디오 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올해부터 부산시가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2021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학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친환경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를 기장군과 금정구, 강서구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부산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전국 청년 농업인 선정자연합회 김의성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경숙 선생님의 이야기와 시민 기자가 뽑은 부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도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공공급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숨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전국 청년 농업인 선정자연합회 김의성 씨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국 청년 농업인 선정자연합회 회장 김의성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매년 40명씩 선발하는데요. 2016년 초대에 제가 뽑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한교육의 뜻을 품고 경남의 농어촌으로 들어가서 친환경 농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농어촌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없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시면서 농산물을 공공급식 재료로 공급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농업을 하면서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내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이리저리 발품을 팔던 중에 로컬푸드 또 친환경 영농조합들을 알게 되어서 부산급식에 함께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예전부터 관련된 일을 해왔던 조합들이 계속해서 도산하고 없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장을 다녀보면서 친환경 공공급식의 운영 구조의 문제가 조금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은 확대됐지만 그 이면에 친환경 농업인들의 사정은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부산시의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은 매년 100억 원 정도 예산 지원금이 반영됩니다. 부산시에서 70억 정도, 교육청에서 30억 정도가 반영되는데요. 이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문제는 이 센터의 운영 주체가 로컬푸드 연합이나 영농조합이 아니라 농협이 센터를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할 당시에 자본금의 규모 등 조건 면에서 영세한 구성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농협이 위탁 운영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네, 부산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는 전부 농협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적법한 절차로 운영자가 선정된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 정책 실행 훨씬 이전부터 학교 급식과 관련되어서 종사해온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한 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대상인 학교는 이 센터의 각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기존의 로컬푸드 영농조합보다 월 기준 한 100여만 원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청은 각 학교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연간 받고 있으니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각 학교 담당자들 중에 교육청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적정한 가격을 정당하게 입찰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을 지난 4월 우리 김석준 교육감을 뵙고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부산시 또 부산시의회, 부산교육청 연합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친환경 농업인들은
공공급식에 판매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김우성 씨는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네, 이런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농협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수십 년 동안 이것만을 위해서 해왔는데 적어도 전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이 기존의 로컬 영농조합 조직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핵심 의견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농산물 결정은 영양사들이 하는데요. 각 학교의 공정한 입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시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농 상생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결과적으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독과점 운영 방식이 아니라 로컬 영농조합들과 교류,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네, 지역의 친환경 농업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독과점 방식이 아닌 자율권이 보장된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질까요? 먼저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공급식과 친환경 공공급식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친환경이 붙는다는 먹거리는 이미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소위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먹거리에 비해서 보다 건강하다라는 본질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 입찰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친환경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급식센터에는 없는 해썹, 우리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취득했으며 그럼에도 가격은 동일하고 또 낮게 책정해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투명성이 더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부산시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의 이런 숨은 과제와 상생활 방향에 대해서 지난 2년여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 또 센터, 또 영농조합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함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공공급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단까지 올라가는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도시와 농어촌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시 친환경 공공급식의 공급 운영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신 김우성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만드는 방송 라디오 시민세상을 듣고 계십니다.